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수급을 한번 정리해보고 해외 시장 한 바퀴 둘러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의 주요 종목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재료가 없습니다.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입니다.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유동성이 좀 늘어나서 시장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죠.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괜찮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. 경제하고 현재 주식시장은 전혀 다른 판으로 놀고 있습니다. 딴판이에요. 또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이 경제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놀고 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돈이 많이 불려서 그렇다. 또 그 돈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서 그렇다. 일단 이렇게 감각을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시장 한번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오늘 2280포인트 요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어요. 1.29% 어제보다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어요. 어제보다 0.94% 올랐습니다. 마감 시황을 보면은 종합게임의 힘으로 인해서 1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최고가 되었다. 코스닥 지수도 최고가 되었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시장 수급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현재 요 아래쪽으로 요 보이는 요 파란색 표시 있죠? 요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으로 돈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.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2020년도 딱 들어오자마자 요때부터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들어와 보십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도 돈을 들고 들어왔고, 그리고 상승할 때도 이렇게 돈을 들고 들어왔어요.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돈 들고 온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,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돈을 주식시장으로 가장 많이 들고 들어왔다, 이래 보시면 돼요. 좀 더 과거로 돌아볼까요? 보면은, 지금 2017년도 있죠? 2017년도 우리 증시가 그나마 좀 더 잘 나갈 때, 이때는 세력이 들고서 주식시장을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개인들 돈 얼마 없었습니다. 이때 하락할 때 좀 받긴 받았는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. 그리고 그 전으로 쭉 가면 우리 세계 증시가 한참 잘 나갈 때 2007년도 8년도 요때 있죠. 요때 개인들이 돈을 요 정도 들고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지금 한 반도 안 됩니다. 들고 들어온 게.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돈을 많이 들고 들어왔다 볼 수가 있어요. 예전에 보자 2007년도에 한 요 정도 들고 들어왔었긴 해. 지금은 요 정도니까 얼마나 많습니까?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고 들어왔죠. 자,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들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. 자, 코스닥도 이거 뭐 거의 역대급입니다. 코스닥은 뭐 개인들이 가지고 노는 시장 아닙니까? 이거는 사상 최대 신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대로 물량을 가장 많이 매집한 상태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주식 시장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이 개인들 보고 세금 내라고 하면은 개인들 엄청나게 열받겠죠. 이때까지는 낼 안 하다가 한번 돈 벌어보려고 하니까 세금 내라고 한다고 걔네들이 열 많이 받을 겁니다. 그러면은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. 최근 한 1년 정도 살펴보면은 이래요.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한 2조 8천억 정도 들고 들어왔어요.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한 3조 가까이 팔아부십니다. 그리고 개인 다음으로 연기금, 뭐 기타 계에서 좀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리고 최근 6개월 정도로 보면은 개인들이 더 많이 들고 들어왔어요. 코스피에서 한 3조 정도 됩니다. 최근 6개월간 많이 샀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2조 4천억 정도 팔았어요.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가보면 개인들이 최근 1년 동안에 1조 1600억 정도 들고 왔습니다. 그리고 개인들이 최근 6개월 동안은 한 7,800억 정도 들고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 현재 주식시장 주변에 돈이 얼만큼 있나 한번 살펴보면은 이 정도 됩니다. 정시자금 동향을 보면은 고객 예탁금 있죠. 자, 이 단위가 억원입니다. 억원. 47조 7,863억 원이 고객 예탁금으로 딱 있습니다. 돈을 엄청나게 많이 딱 꼽아놓고
주식을 살라고 딱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 어느 때보다 주식시장은 현재 괜찮다라고 볼 수 있죠.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들리면 막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. 게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디어 52주 신고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.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만큼입니다. 지금 이제 조금만 더 넘어가면 한 요 정도만 가면 사상 최대 신고가 이야기 나옵니다.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요 정도인데 이거 멀지 않았어요. 이미 지금 전고점 부근에 와 있다 아닙니까? 그죠? 중량 가격대잖아요. 지수대잖아요. 그런데 요거 뛰어넘어 가지고 한 요 정도 전고점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마 주식시장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 다 돈 벌 겁니다. 앞으로 더 벌 거예요. 왜냐면 이래 되면 돈 들고 막 뛰어올 거니까. 우리는 부자 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려면은 주식을 팔면 안 됩니다.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현재 시장 수급은 상당히 괜찮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돈 들고 들어온 것은 역대급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그대로 꽉 쥐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 버리고 또 그리고 경제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마스크 끼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무역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날아가겠죠. 그럼 지금 주식시장에 발 걸고 있는, 걸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. 가능하면은 물량을 던지지 않고 꽉 쥐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해외 시장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. 해외 보면은 오늘 아시아 쪽 괜찮았습니다. 일본, 중국, 홍콩 다 올랐고 유럽은 뭐 거의 포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시장 수급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거 좀 정리하고 봅시다. 자,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. 지금 오늘 수급이 중소형주가 괜찮았습니다. 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잖아요. 근데 오늘 연기금 쪽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는 오늘 매수가 들어왔어요. 업종별로는 대부분 다 괜찮았습니다. 금융, 건설, 정권, 운송장비 쭉 해가 다 괜찮았어요. 뭐 나머지 뭐 안 좋은 종목도 있는데 대부분 괜찮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시장 테마 잠시 살펴보면은 종군당이 오늘 날아올라 보십니다. 30% 날아올라 봤어요. 종군당이 날아오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때문이죠. 그 테마로 오른 겁니다.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세력들은 뭐 많이 의약품 쪽으로 많이 팔았습니다만은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 보면 의약품 많습니다. 화일약품, 종군당 홀딩스, 경보제약, 경동제약, 한미사이언스 이런 게 있고 최근에 지금 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관련주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. 화장품 관련주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하여튼 여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이 엄청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제약주를 사기는 좀 그렇죠. 그런데 이미 제약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감각을 말씀드렸죠.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이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또 이 의약품 시장은 우리가 뭐 주력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 시장보다 4배 정도 시장 규모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겁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으로 보는데 그 가운데 이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이상적으로 수급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라 보시면 돼요. 물론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고점에서 물린다 하더라도 한참 시간이 흐르면 다시 그 원금 회복이 돼서 더 갈 수가 있겠지요.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도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?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리가 되겠죠. 그러니까 지금 너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면은 정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적어도 뭐 추세보다 좀 더 내려가면 더 좋고 아니면 적어도 추세 근처에 왔을 때 이럴 때 추가 매수 다시 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. 의약품주들은 지금 접근하기 곤란합니다. 그냥 참는 게 좋습니다. 자, 뭐 다른 것들도 좀 괜찮은 것들이 지금 좀 있긴 한데 하여튼 시장 테마는 일단 의약품주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오늘 중소형주 쪽으로 돈 들어온 거 보니까
중형주 쪽으로는 녹십자, 이것도 또 의약품주죠. 돈이 많이 들어와 보십니다. 그 다음에 W게임즈, 만도 이런 종목으로 돈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녹십자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. 차트가 많이 올랐죠.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? 자, 녹십자는 많이 올라서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.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먹는 겁니다. W게임즈도 많이 올랐어요. 지금 개인들은 계속 파는 걸로 봐서 세력들이 살 겁니다. 아마 뭐 기술적 분석 역용을 해서 추가 매수한다면 오늘 매수하는 날이라 볼 수가 있죠. 그래도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렇다. 또 그리고 좀 더 보면은 만도는 오늘 외국인들 팔아서 놔두고요. 롯데정밀화학, 자, 롯데정밀화학은 야 오늘 매수 타이밍이네. 진짜 좋았네요. 요때 참 사실은 오늘은 이제 좀 늦었다고 볼 수 있네요. 고전이 좋았습니다. 고전이 어제하고 아랫개가 참 좋았네요. 이제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동안 또 갈 겁니다. 들고 계신 분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. 중형주는 이런 종목들이 돈이 들어왔고, 소형주 쪽으로 보면은 SK 바이오랜드에 또 돈이 들어와 보십니다. 이것도 많죠. 자,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추세가 좀 어중간합니다. 들고 계신 분들은 이 테마가 이제 거의 꺼진 그런 상태죠. 그런데 요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일 들고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차라리 매수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참 어중간하다. 지금 참 어중간하네요. 뭐 종목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은 뭐 발 거칠 볼만한데 이거 한 종목을 보기는 좀 그렇다. 그리고 뭐 동화약품 돈이 또 많이 들어왔네요. 아이고 이거 뭐 못 따라간다. 이거는 들고 계신 분들 많이 모여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. 한국 알코올도 많이 올라왔어요. 이게 지금 종목들을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거의 다 올랐어요.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잘 될 수밖에 없겠죠. 뭐 걔들한테 돈 많이 빌려주고 수수료 많이 따먹는데 안 좋을 수가 있나? 괜찮죠. 증권업종도 현재는 괜찮습니다. 수수료 때문에 괜찮아요. 그래서 증권업종도 그 중에서 좀 그 자금 사정이 괜찮은 종목들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녹십자 랩셀도 이것도 뭐 테마성으로 딱 뜨고 있습니다. 하여튼 시장에서 지금 현재 중소형주는 이런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어요.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는 오늘 팔았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운송 장비 그리고 철강 금속 그리고 무거운 종목도 현재 괜찮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화학주도 그 중에서는 그 화장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. 하여튼 시장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유동성이 많이 지금 풀려가지고 뭐 어떤 종목을 사도 지금 오를 만한 그런 상황이고,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. 시장에 특별한 뭐 악재가 없다 아닙니까? 또 조만간에 지금 미국에서 경기 부양이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뭐 왔다 갔다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통과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. 통과 안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닙니까? 통과되면은 또 미국에서 경기 부양했다고 또 외국인들 또 매수하고 들어오면 또 확 날아가겠지요. 시장은 현재 굉장히 괜찮습니다. 단지 실물 경기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서 놀아서 그렇지 뭐 주식시장 자체로는 괜찮아요. 그런데 너무 많이 알면 어설프게 한다라고 해야 되나? 그러면 참 주식 투자하기 힘듭니다. 왜 그러냐면은 유동성이 넘쳐나면은 이 실물 경제하고 따로 노는 게 당연합니다. 그런데 실물 경제는 지금 좋지 않잖아요. 좋은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기업 분석을 해서 막 따져 들어가서 하나하나 막 따지고 보면은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지표들은 기업 상황을 나타내는 게 돼가지고 좋을 리가 없잖아요. 그런데 시장은 따로 노는데 그거 보고 투자를 못한다 이 말이죠.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기업을 보고 그렇게 돈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돈이 들어가는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냥 포트폴리오 꼽아놓고 있는 겁니다. 그냥 그 기업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이 많으니까 그냥 오르는 거예요. 이유가 없습니다. 그냥 오르는 겁니다. 돈이 많으면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유를 일일이 따지다 보면은 참 답이 없는 미궁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. 여하튼 앞으로 이 지수가 계속 전고점을 갱신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. 이미 이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오를 때마다 매번 갱신이잖아요.
그리고 요 단계만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상 최대 신고가 경신을 막 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 선전이 계속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돈을 들고 있어야,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역대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이번에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계속 물량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.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결국 이긴 사람은 누가 이기냐면은 테마주 가지고는 안 돼요. 테마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오래 붙잡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 이쪽 시장입니다. 오래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. 아무쪼록 여러분도 오래 버텨가지고 이변기에 잘 이용하셔서 크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상입니다.